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열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명절 잘 준비하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섬소년 청취자께서 하늘을 한번 보세요. 너무 다 파래서 자꾸만 올려다 보게 됩니다. 하늘 좀 한번 보세요. 네, 대단하네요. 네. 뭐가 대단해요? 여기 스튜디오 천장밖에 안 아니, 보이는데. 모니터 화면으로 보이네요. 가양대교와 두묵의 다리 상단 부분이 이제 CCTV로 보이는데 하늘이 네. 정말 가을 하늘 명절 앞두고 있는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영화가 생각나네요. 좀 간결하게 좀.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고소 고발전을 벌이고 있죠. 머리가 아파서 오늘은 좀 가볍게 가볼게요. 청취자 여러분이 여야의 수장 권성동 원내대표 또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게 된다.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글자 제한 없고요. 누구한테 하셔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쇼미더뉴스 정상 기자 첫 번째는요. 네, 브레이크 없는 치킨 게임입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네요. 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허위 경력, 이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홍 원내대표는 이 지연되는 수사 그리고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진 진실에 이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그 성역이 된 여사 방어에만 급급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배 소장님, 이 특검 통과 가능성이 쉽지 않은데 네. 이 왜 특검법을 발의했을까요? 그 특검 통과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이것을 수용하느냐 마느냐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인데 저는 첫 번째로는 당연한 이유겠죠. 국민적인 이 궁금증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논란과 의혹 이건 밝혀져야죠.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특별법인 것이고 저는 두 번째는 이게 채택이 되든 안 되든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면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그렇다면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따져봤을 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의혹도 뭐 논문이든 우리 오늘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밝혀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겠죠. 네. 정상 기자, 민주당이 오늘 윤 대통령을 또 고발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했죠? 네, 이 김건희 여사 장신구 관련돼서 고발을 했는데요. 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에 이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을 할 때 이 고가의 장신구를 지녔었는데 이것을 이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때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아서 이것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이제 대선 때도 그렇게 등록을 안 했으니까요.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문제를 삼은 장신구는 이 시가 기준으로 6,200만 원 상당의 펜던트 그리고 1,500만 원 상당의 팔찌 또 2,600만 원 상당의 브로치 이렇게 세 점인데요. 네. 대통령실은 장신구 3점 중에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의 팔찌의 경우 이 수개월간 여러 행사에서 착용된 사진이 발견됐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자, 반면에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어요. 네, 소환을 통보했고 김혜경 씨가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이 업무상 배임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김건희 씨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는 그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측근인 배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이 자신의 음식값 등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 이것이 이제 배임이다 이렇게 검찰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검찰에서는 그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가 2천여만 원 상당 그리고 이 중에 이제 김혜경 씨와 이제 직접 연관된 금액이 한 2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배 수장님, 민주당은 뭐 전면전을 선포한 거예요. 그럼요. 제가 우리 허리케인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건 사법 대전쟁이다.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이 용어를 먼저 사용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고해드렸거든요. 지금 5일 송치된 배모 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출석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출석 통보를 했고 또 출석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응하지는 않았지만 검찰 소환 출두 명령에서 출석 명령서 요구서를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뭐냐? 이재명 직전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부부를 동시에 비슷한 시점에 명절을 앞두고 다소한 이건 전면 사법 대전쟁이죠. 네, 사법 대전쟁이라는 용어를 배 수장만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최초로 쓰지 않았나 우기는 거죠. 우기는 거예요. 예. 네.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맹 비난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의 출석 요구조차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했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부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입니다. 즉 특검을 대국민 호객 행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김건희 특검법 당론 채택에 대해서 민주당 자체가 이재명 대표 개인적인 이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들으셨던 대로 이 이재명 대표의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것이다. 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검찰 특수부까지 동원해 수사했는데 기소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검찰이 배 수장님 네. 이재명 대표하고 김혜경 여사를 기소할까요?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일단 칼을 빼들었거든요. 이걸 지금 국민 여론도 그렇고 이걸 별일이 없었다. 그렇다면 뭐하러 그렇게 했느냐. 이런 비판과 여론 후폭풍은 엄청날 수밖에 없거든요. 수사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들의 인식은 사법 대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지려고 할까요? 그렇다면 저는 이건 기소로도 가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겠죠. 네. 알겠어요. 청취자 교통 제보가 왔습니다. 1347님께서 제2 서해안 고속도로 평택 시흥간 도로 양방향이 도로 파임이 매우 심합니다. 조심 운전하세요. 이렇게 제보 문자 보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질문입니다. 오늘은 여야의 수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재명 당대표와 청취자 여러분이 만약에 한상에서 밥을 먹게 된다. 어떤 말을 두 사람한테 하고 싶은지 받아보고 있는데요. 소개하겠습니다.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뭐를 많이 드셨다 그런 거죠? 고소 고발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그렇죠. 거 좀 그만해라. 네. 민생에 힘써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런 이야기죠. 네. 서로 고소 많이 하는데 오늘 점심은 고소한 참기름 넣고 비빔밥이나 같이 드시죠. 맛있겠다. 야, 고소한 참기름. 고소. 네. 예, 요거 요즘에 가지고 이 비빔밥에요. 네. 이 시금치가 너무 비싸서 시금치도 못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오. 좀 민생에 힘써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옥상으로 올라와. 뭐예요? 옥탑방 고양이죠. 그 둘이 맞붙으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1대1로. 네. 후식은 소화제로 드시오. 부끄럽습니다. 우리 정치 다시 배웁시다. 당신들 협치 안 하면 나라 진짜 망한다고. 강력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 건더기는 내비두고 국물만 드세요. 이거 무슨 말씀일까요? 네? 건더기는 냅두고 국물만 살찌는 드세요. 거죠. 건더기는 살쪄요. 요즘 뭐 싸우는 거 보니까 서로 국물도 없이 싸운다 뭐 네. 이런 얘기 아닐까요? 국물도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게 나트륨이에요. 조심해야 돼. 알겠어요.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새 비대위원장은 누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 의청에서 새 비대위원장이 발표가 된다고는 하는데요.
네, 원래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또? 네, 내일 이게 한대요? 계속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원래는 이 호남 출신의 이 민주당 출신의 박주선 전 의원이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됐는데 어제 배 소장이 뭐 박주선 전 의원이다 그랬잖아요. 거론되고 있죠. 예. 네, 어제는 그런데 뭐 사실상 된 그러니까 것처럼 제가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청기 누설됐나 봐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박주선 전 의원이 고사했다. 최종 고사했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내 인사들을 계속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비대위원장 선임에 좀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될 거라는 게 틀릴 수도 있겠네요. 네, 이 발표가 될 오늘 수 안 있을지 하고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네.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정진석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네, 국회 부의장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뭐 국회 부의장직을 그만두고 다시 또 해야 되는 건데 예. 이거 판단하기까지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하게 되면은 이준석 전 대표의 육모방망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그러네요. 없거든요. 그러면 이러면 정말 아비규환이 되는 것이죠. 두 사람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우크라이나 파장을 겪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소위부답이라는 이야기를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했었고 이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점입 갈갱이 되겠죠.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정상 이제 이준석 대표가 박주선 전 의원 내정설에 대해서 페이북으로 한마디 했어요. 네, 이 비대위원장 이름이 거론되자 바로 이준석 전 대표가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박주선 전 의원이 이 새 비대위원장 후보에 물망에 올랐다 이런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박주선 의원님은 훌륭한 분이다. 꼭 모셔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가처분을 한다. 이렇게 좀 덧붙였는데 이 얘기는 이 새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이 국민의힘 상황을 좀 조롱조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예. 당원 개정 과정에 대해서도 쿠데타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이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자신을 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아니 내가 달걀입니까? 왜 품어요? 난 그런 표현 싫어해요.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새 비대위 또 당헌 개정 과정에 대해서도 이것은 당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쿠데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추가 가처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꼭 일주일 뒤네요. 가처분 2차 가처분 신청 그 결과가 이제 심의에 이제 들어가는데 어떻게 전망들 하고 있습니까? 네, 뭐 14일 날 나오는데 이 법조인들 분들께 여쭤보니까 이준석 대표의 그런 가처분 신청이 다시 한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재판부에서 또 심리하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 이준석 대표가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이 이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 직무정지를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직무정지가 내려졌는데 또 같은 논리로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도 직무정지를 내달라라고 요청을 그런 한 거죠. 거니까 예. 이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고 또 지금 새롭게 구성된 비대위도 사실 그 기존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비대위에서 결의를 해서 다시 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두 번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예. 높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 구성을 2차 비대위 예. 구성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새 비대위원장도 내일까지 이제 발표가 되겠는데 네. 자 일주일 뒤에 또 2차 가처분 심리도 있고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상 기자도 그렇죠. 전망을 하고 있고 네네. 이 새 비대위가 내일 꾸려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순항을 할까요? 아니 내일 꾸려질지 어떨지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새 추석 비대위 전까지는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표인데 의총에서도 결의가 됐지만 지금 박주선 전 의원도 고사를 하는 상태, 정진석 국회 부의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면 내일 과연 출범해서 자칫 잘못했다는 얼렁뚱땅 갔다가는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법 대전쟁도 그렇고 네. 이준석 파장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논란도 그렇고 누가 마땅히 기꺼이 맡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비대위 출범이 난망하다. 마치 선장 없는 난파선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당 내부로부터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네. 이건 상황이 지금 어제하고 완전히 달라졌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해서 여론도 안 좋아지죠. 서로 고발 고소권으로 아까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께서도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그만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명절 아직도 안 됐는데 많이 먹을 거리가 없거든요. 예, 예. 고소 고발을 많이 먹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알겠어요. 자, 1822님께서 요런 지적 문자를 보내셨네요. 예. 김여경 씨 소환 통보 말씀하다가 김혜경 씨를 김건희로 잘못 말씀을 했는데 큰일 나실까 무섭습니다. 저희 셋 중에 누가 이제 그랬나 보죠. 그랬나 보네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야의 수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재명 당대표와 청취자 여러분이 한 상에서 밥을 먹게 된다면 어떤 말을 두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지 받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똥 묻은 겨 묻은 돈 나무란다. 네. 기소할 일입니까? 소가 웃습니다. 예. 자, 소가 웃는다. 예. 어떤 네네. 표현이시라고? 소이부답 아닙니까? 아니요, 소. 네. 소이부답은 웃을 소자고 여기는 저 살아있는 소 얘기하는 거죠. 아, 네. 소자가 다 똑같아요. 우이독경? 자, 영화 신세계 이정재 배우 버전으로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니요? 배 수장님께서 한번 해주세요.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정재 씨 그렇게 해요? 나 이정재예요. 에이, 소리 지른다고 이정재 씨가 되는 건 아니죠. 자제하겠습니다. 밥도 고소하세요. 예. 두 분 싸우지 말고 대학 시절로 돌아가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선배님 후배님 하면서 즐거운 미래에 대해 논하지요. 두 분이 이제 중앙대학교 네, 선후배죠. 네, 선후배니까 누가 선배죠? 권성동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2년 선배인데 중앙대 앞에 막걸리 잘하는 집이 많은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와서 막걸리 한 잔, 강진 씨 막걸리 한 잔 노래 들고 좀 화해 좀 해라 이런 취지로 보내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밥값은 하고 계십니까? 네. 권성동, 이재명 두 대표한테 한 청취자께서 밥값은 하고 계십니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세 번째 쇼미더뉴스요. 네, 점집 자료도 표절입니다. 어제 교수단체가 모여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한국사립대학교수 연합회 등 이 14개 단체로 이루어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란 조직이 있는데요. 어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요.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결과 이론의 여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교수단체들은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와 같은 이 지식거래 사이트 등 이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네.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배 수장님 점집 업체에서도 이 표절이 맞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집 뭐 홈피 또 표절이 됐다 이런 주장이 나왔고 해피캠퍼스라는 게 이제 뭐 궁금하실 텐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여기 이제 많은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색을 해서 본인이 작성하려고 하는 그 리포트의 내용과 유사한 리포트, 기존에 있는 리포트를 고른 다음에 해피 캠퍼스. 그렇죠. 그 대학원생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나 보죠? 아니 누구든 들어가서 누구든? 회원 가입을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여기서 복붙 이른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다라는 의심이 확인이 되고 복사해서 붙였다. 그렇죠. 이 거론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교수단체가 정치단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국민의힘은 이 참여단체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이 표절 의혹 검증에 거세게 반발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교수단체들이 친 이재명 쪽이다 이렇게 성향이 편향됐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검증 내용도 믿을 수 없다라는 논리인데 다만 이 검증 내용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반박하진 않았습니다. 네, 이 박정화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사람도 있고 또 검증에 참여한 또 다른 단체는 그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때 되면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면 메신저를 공격한다. 배 수장님. 네.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 내용만 보면 되는 거죠. 내용만.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정치단체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뭐 주장하는 겁니다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 논문을 표절 당했다고 주장한 구현상 숙명여대 교수가 이 주장에 지금 반발을 했습니다. 목소리를 한번 듣겠습니다. 먼저 저는 그 국민대 윤리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들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
김 여사의 명백한 논문 표절의 악행을 정치적 면죄부를 준 것이다라고 일단 봅니다. 이번 국민검증단에서는 저는 이제 표절 피해자의 자격으로 참여를 했고요. 박사학위 논문은 학위가 취소되어야 하고 연구 논문 3편은 게재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살아있는 저를 유령으로 만들고 그래서 유령 저자에 의한 쓰인 글이다. 저작권 표절에 해당됩니다. 네, 살아있는 본인을 유령으로 만들었다.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구현상 교수의 경우에는 지금 본인의 논문이 표절되는 악용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최대 피해자는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가장 인상적인 이 구 교수의 발언은 살아있는 자신이 유령이 돼버렸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숙명여대는 난감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석사학위 논문은 또 숙명여대에서 작성을 했고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숙명여대에서도 석사학위 논문도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네. 상황인 거죠. 박사학위는 이제 국민대에서 받았고. 예. 정상 기자,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지금 겨루고 있습니다. 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부끄러운 논문 몇 편과 학위를 유지하려고 온 사회를 들쑤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김건희 여사 교육부 그리고 국민대학교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울러 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특정 감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른바 줄리 의혹을 SNS에 공유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던 추미애 전 장관 사건을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것이죠. 네.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했다는 줄리 의혹을 이제 SNS에 올려서 고발이 된 내용인데 최종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청취자께 질문 드린 거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 당대표하고 만약에 한 밥상에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건네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문자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정치인들에게 넘기고 우리 같이 사퇴하고 같이 놀러나 다니죠. 법과 원칙, 공정, 정의,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통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이 안 통하는 나라다. 이게 반어법으로 문자를 주셨어요. 배종찬 귀요미, 깜찍이 배종찬, 러블리 정상근, 톡 쏘는 매력 최일구, 뉴스 보도 최고 프로그램입니다. 들어보세요. 어이구. 이 청취자께서는 여야 당대표한테 이렇게 대표한테 허리케인 라디오를 들어봐라. 네, 쇼미더 뉴스를 들어봐라. 정답. 네. 오늘 아주 사기 충천이시겠어요. 예. 자, 두 분도 이제 한 줄 평 잘 해야죠. 예. 마지막으로 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하고 한 테이블에서 두 분이 밥을 먹게 된다면 어떤 말을 건넬 건지. 자, 청취자만큼은 못하겠지만 멋진 이야기 좀 남겨주기 바랍니다. 자, 헤드폰 끼셨죠? 예.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뚱커벨부터 해주세요. 3, 2, 1. 국민은 민생에 배고파요. 여론밥 많이 먹자. 지금 그것을 한 줄 평이라고 하는 게야.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궁예잖아요, 궁예. 해줘. 궁예가 화났어요 지금.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이어서 정상 기자 해주세요. 3, 2, 1.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제법이구나. 짐이 금일봉을 하사하겠다. 금일봉은 4달러. 대박이다. 4달러밖에 높아지네요. 4달러. 예. 아니 뭐 대박이네요. 최고예요. 우리 정상 기자 넘버원.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